네, 저희 상반기 주식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린 메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5월에는 좀 덜어낼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좀 꽉 물려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진행하실 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아직 계속 하향 진행하는 중이다라는 말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바닥이 다져진 상황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까요? 최성환 지점장님, 지금이 바닥일까요? 시장에서는 바닥이길 많이 바라고 있겠죠. 왜냐하면 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너무 빠져 있어서. 3,300에서 2,300이면 1,0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또한 바닥론의 근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PER이 9배, 그리고 PBR이 0.9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PBR로 말하면 청산 가치가 이제 1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본다면 저평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PER로 따지면 10배 미만이면은 저평가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의 그 실적 추정치도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근데 이 EPS가 낮아지게 되면 PER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비싸지게 보이게 되거든요. 현재 주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단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 흔히 말하는 베어 랠리는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선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시장의 반응을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선은 이제 연말에도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과연 계속 금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신호들이 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돼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저희 한 20년 이상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기회가 언제 있냐면 하락장이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3,300포인트일 때 먹을 폭보다 이렇게 막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표현한다면 먹을 싸게 살 기회가 많이 있고요. 단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식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땅도 보시고 이게 분위기도 하시는데 보고. 주식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도 방문하시고 회사도 어떻게 사무실은 어떤지 그리고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대표님도 만나뵐 수 있으면 만나보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회사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로 판단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은 돌려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중한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살펴보듯이 투자도 좀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닥론에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저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증시 전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 전망 상황 살펴볼 때 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들게 되면 금리는 더욱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에 들게 되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증시의 바닥을 갖다가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하나의 신호로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아웃에 이르렀다는 어떤 판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다행히 이제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시켰던 거는 결국은 이제 오일이라든지 에너지 네. 가격,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그다음에 뭐 집값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를 했는데 네, 네. 7월 달 들어서 사실은 국제 유가도 뭐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한 120달러를 넘었던 것들이 현재 한 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곡물가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내려갔고 네. 원자재들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뭐 6월의 그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을 경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미 피크아웃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백악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이 6월 달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기 전에 네. 이번 달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미 6월 달 지나갔다는 네, 얘기입니다. 저 이미 반영.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됐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이 거의 피크아웃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가 열리면은 그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네. 일부에서 얘기하는 울트라라든지 네. 뭐 그레이트 네. 스텝을 갖다 밟을 가능성도 네. 여전히 있지만 사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 FOMC 회의 즉 9월 달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의 어떤 추세, 강한 추세가 조금 약화될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은 뭐 많이 내렸어요, 지수상으로. 네. 특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한 40% 정도를 내렸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거의 뭐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긴축을 유발했기 때문에 네. 긴축이 완화되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피크아웃, 정점이 확인된 후세다.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의 바다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지점장님,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인플레이션은 뭐 지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네,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던 부분들까지 지금 오면서 네.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시장에서는 연말 뭐 11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점 뭐 앞에나 아니면 그 정도의 합의를 보는, 그러니까 뭐 종전이든 아니면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겨울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지금 네.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1,000원을 가지고 1달러 가지고 나갔었는데 지금 1,300원을 가지고 1달러로 자기 돈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부분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 조달.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에 그걸 또 전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쉽지가 않으니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그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기 또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우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